오늘도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이야기 한 편에 귀 기울여 보세요. 혹시 이 클립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가혹해서 모든 걸 잃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지금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뜨는 습관,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문을 보는 일상. 강민호 57세, 대성건설 부장으로 30년을 일해왔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부장실을 열고 들어온 인사팀 차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색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차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부장님 성함이. 그 순간 민호의 머리는 하얘졌다. 명예퇴직,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결국 해고나 다름없었다. 30년 동안 회사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에게 이런 일, 언제까지인가요? 민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다음 달 말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아내 영숙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대학생인 아들과 딸에게는 또 어떻게? 현관문을 열며 평소처럼 왔어!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거짓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과의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아들은 취업 준비 이야기를, 딸은 학과 과제 이야기를 했다. 민호는 밥을 삼키기도 어려웠다. 아빠,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딸의 말에 영숙도 민호를 자세히 봤다. 피곤해서 그래. 먼저 들어갈게.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자 있는 방에서 민호는 생각에 잠겼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재취업은 쉽지 않을 것 같고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동창 모임 카톡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모임 있어. 오랜만에 얼굴 보자.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금 누굴 만날 기분도 아니었다. 결국 동창 모임에 나갔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할 것 같아서. 단골 술집에 모인 동창들 중에 유독 침울한 표정인 사람이 둘 더 있었다. 중학교 동창 박철수와 김정환. 철수는 택시를 오래 몰았지만 요즘 카풀과 대리운전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고 했다. 정환은 동네 작은 마트를 운영했는데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야, 우리 나이 되니까 정말 갈 곳이 없네. 철수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재취업? 쉽지 않지. 나이 제한이 다 있어. 정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다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야.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30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다. 술이 들어갈수록 이야기는 더 진솔해졌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창업하는 사람이 많다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정환의 농담 같은 말에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야, 우리가 뭘 알아.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경험은 있잖아. 나는 장사, 철수는 운송업을, 민호는 건설업을 해봤으니까. 진짜 해볼까? 민호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농담이지?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진짜로. 어차피 우리 갈 곳도 없는데 한번 부딪혀보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술김에 하는 말이었지만 점점 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러면 뭘 할 건데? 정환이 물었다. 일단 모르겠고 다시 모여서 생각해보자. 집에 돌아와서도 민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창업이란 정말 말이 되나?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을까? 영숙이 물었다. 술 많이 마셨네? 동창들은 다 잘 지내? 다들 비슷해. 나이 들어서 쉽지 않다더라.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뭐든 방법이 있을 거야. 영숙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커피숍에서.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민호가 먼저 꺼냈다. 일단 큰 자본이 필요한 건 안 되겠고 우리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거면 좋겠어. 정환이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다. 배달 음식은 어때? 요즘 시장이 크잖아. 철수가 제안했다. 그것도 경쟁이 심해. 우리만의 특색이 있어야 할 텐데. 민호가 고민스럽게 말했다. 창업 준비는 생각보다 험난했다. 일단 자금이 문제였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지만 돌아오는 답은 뻔했다. 사업 경험도 없으시고 나이도 있으셔서 담보 없이는 어렵겠습니다. 담보라면 집뿐인데 그걸 걸 용기는 없었다. 가족들에게 말도 못 꺼내는 상황에서 정환이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추억의 도시락은 어때?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라던데?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걸 젊은 사람들이 주문할까? 요즘은 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다던데? 그때 옆 테이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다가왔다. 죄송한데 대화를 들었거든요. 제가 배달 일을 해봤는데 도와드릴게요. 이준혁 23살. 컴퓨터 공학과 학생이면서 각종 배달 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었다. 어르신들 아이디어는 좋은데 접근 방식이 틀렸어요. 요즘은 스토리가 중요해요. 단순히 추억의 도시락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이라는 컨셉으로 가야죠. 준혁의 말에 세 사람은 눈이 번쩍 뜨였다. 하지만 세대 차이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어르신, 인스타그램 계정부터 만드셔야 해요. 인스타그램이 뭐야? 민우의 질문에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SNS요. 사진을 올리는 곳이에요. 사진을 올려? 철수가 물었다. 마케팅이에요. 요즘은 광고보다 SNS가 더 효과적이거든요. 설명을 들을수록 발길이 멀게 느껴졌다. 준혁은 세 사람의 기초부터 가르쳐야 한다.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배달앱 등록, 온라인 마케팅까지. 하지만 나이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걸 누르세요? 준혁이 답답해하자 민호도 화가 났다.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배워봤다고. 천천히 좀 알려줘. 갈등의 순간도 있었다. 어르신들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셔야죠. 준혁의 말에 정환이 발끈했다. 트렌드? 우리가 젊은 것들 따라가면서 살아야 하나? 우리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다고요. 준혁도 지지 않았다. 민호가 중재에 나섰다. 자, 잠깐!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 서로 배울 점이 있으니까 합쳐진 거 아니야? 집에서 영숙과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졌다. 요즘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동창들이랑 만나더니 매일 나가고. 영숙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민호는 결국 털어놓기로 했다. 사실 창업 준비를 하고 있어. 뭐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창업?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 민호가 설명을 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퇴직금이나 안전하게 투자해서 이자로 살면 되잖아. 왜 위험한 일을 하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되겠어? 애들 학비에 생활비 생각해봐. 그럼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니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들 성민이도 부정적이었다. 아빠, 창업이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실패율이 높다는데 너희들은 왜 처음부터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니? 민호가 반박했다. 현실을 봐야죠. 아빠 세대는 요즘 시장을 몰라요. 특히 IT나 배달업계는 더더욱. 성민의 말에 민호는 상처받았다. 자식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 딸 지은이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도 걱정하시고. 지은아, 아빠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겠니? 용돈도 못 주고 학비도 못 내고. 그래도 안전한 게 중요하잖아요. 지은의 말에도 민호는 답답했다. 철수와 정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철수의 아내는 남편이 미쳤다며 친정에 가버렸고, 정환의 아들은 아버지가 사업하면 연대보증 절대 안 선다고 선언했다.
세 사람은 다시 만나서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지? 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민호가 말했다.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벌써 포기할 순 없어. 정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일단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실패해도 경험은 남을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들 몰래 할 순 없잖아. 철수가 걱정했다. 일단 작은 성과를 보여주자. 그러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민호가 제안했다. 준혁은 이런 상황을 이해했다.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도 비슷해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걸 무서워하시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가 물었다. 저는 도전해볼 만하다고 봐요. 물론 위험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열정이 느껴져요. 준혁의 말에 세 사람은 힘을 얻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기로 했다. 드디어 추억의 집밥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다. 정환의 부인은 요리를 담당하고 철수가 배달을, 민호가 전체적인 운영을 맡았다. 준혁은 온라인 마케팅과 주문 관리를 했다. 첫날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진짜 주문이 들어왔어! 정환이 소리쳤다. SNS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할머니 손맛 그대로 정성이 느껴지는 집밥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준혁의 마케팅 전략이 통한 것 같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드는 정성스러운 집밥이라는 컨셉이 젊은 층에게 어필한 것이다.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 철수도 기대감에 차서 말했다. 한 달 후 매출이 조금씩 늘어났다. 월 300 정도. 4명이 나눠 가지면 얼마 안 되지만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성공 아냐? 정환이 기뻐했다. 아직 멀었어. 월세, 재료비, 배달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어. 민호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환이 갑자기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내 와이프가 요리를 다 하는데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처음에 다 합의했잖아.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니까. 민호가 당황스러워했다. 그래도 요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더 받아야 해. 정환의 주장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철수도 못 받아쳤다. 그럼 나는 배달 뛰는 게 쉬운 줄 아냐? 기름값, 차량 관리비 다 내 돈인데? 준혁이는 마케팅 없으면 주문도 안 들어와. 민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 그러면 각자 기여도에 따라 다시 정하자. 정환이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정환은 독단적으로 자신만의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따로 할게. 우리 와이프 요리 실력이면 충분해. 야, 그게 말이 되냐? 같이 시작한 거잖아. 철수가 화를 냈다.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거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정환의 말에 민호는 배신감을 느꼈다. 30년 친구였는데 이럴 수 있냐? 준혁이 중재에 나섰다.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면 다 망해요. 경쟁 업체가 생기면 시장이 나눠져서 모두 손해예요. 그래도 정환이가 이미 결정한 걸 어떻게 하겠어? 민호가 체념하듯 말했다. 첫 성공의 기쁨은 짧았고 현실은 다시 차갑게 다가왔다. 과연 우정과 돈은 양립할 수 있을까? 민호는 깊게 고민에 빠졌다. 정환이 빠진 뒤 사업은 더 어려워졌다. 요리를 담당할 사람을 새로 구해야 했고 매출도 반으로 줄었다. 정환의 아내가 만든 음식의 맛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끼리라도 계속 해보자. 민호가 철수를 설득했지만 불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철수가 지쳐하며 말했다. 그때 준혁이 제안했다. 제가 요리를 배워볼게요. 요즘 남자들도 요리 많이 하잖아요. 너가 할 수 있겠어? 민호가 의심스러워했다. 일단 유튜브 보면서 해볼게요. 어르신들보다 배우는 게 빠를 거예요. 준혁의 말에 철수가 웃었다. 이 친구 말이 많네. 우리는 정말 배우는 게 느려. 준혁은 정말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실수도 많았고 처음엔 맛도 별로였지만 젊은이답게 금세 늘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아이디어였다. 어르신들 요리도 트렌드가 있어요.
똑같은 김치찌개도 치즈를 넣으면 젊은 층에게 어필하죠. 김치찌개에 치즈?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맛있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다.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음식이 좋은데 왜 이상하게 만들어? 철수가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치즈 김치찌개 대박. 이런 조합 처음인데 맛있어요. 라는 후기들이 올라왔다. 젊은 사람들 생각을 따라가야겠네. 민호가 인정했다. 준혁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처음엔 요즘 애들은 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진짜 팀원 같았다. 준혁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진짜 포기했을 거야. 아니에요. 저도 어르신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인내심이랑 꾸준함 같은 거? 준혁의 말에 철수도 끄덕였다. 맞아. 우리는 경험이 있고 너는 감각이 있고 합치니까 좋네.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민호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준혁은 경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어르신들이 가진 건 정말 많아요. 성실함, 책임감, 인간관계. 저는 기술만 알지 사람 다루는 건 어르신들이 훨씬 잘하세요. 준혁의 말에 민호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새로운 메뉴들이 개발됐다. 전통적인 집밥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퓨전 요리들, 불고기 버거, 떡볶이 파스타, 김치볶음밥 피자 등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다. 매출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해냈네! 철수가 기뻐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아. 민호도 미소 지었다. 정환의 배신으로 힘들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한 투자자가 찾아왔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투자하고 싶습니다. 김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그럴듯한 투자 계획서를 들고 왔다. 3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1년 후에 2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었다. 민호와 철수는 고민했다. 3천만 원이면 퇴직금의 반이야. 그래도 2배가 된다면. 준혁은 의심스러워했다. 어르신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야 해요. 요즘 투자 사기가 많거든요. 하지만 김 대표는 계속 연락하며 압박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투자하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 민호는 2천만 원을 투자했다. 영숙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김 대표와 연락이 끊어졌다. 전화도 받지 않고 사무실도 비어 있었다. 사기당한 거야? 민호는 허탈했다. 2천만 원은 가족의 생활비였는데 진작 말렸는데. 준혁도 안타까워했다. 설상가상으로 철수가 쓰러졌다. 평소 혈압이 높다고는 했지만 갑자기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다. 배달을 너무 무리하게 했나? 민호가 자책했다. 철수의 아내는 병원에서 민호를 원망했다. 왜 우리 남편을 끌어들였어요? 나이도 있는 사람이 무슨 배달을? 할 말이 없었다. 집에서도 폭풍이 몰아쳤다. 영숙이 투자 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2천만 원을 어디다 써버렸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투자였어. 투자? 그게 사기였다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돌아와?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날 밤 영숙은 큰 가방을 들고 나갔다. 친정에 갔다 올게.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 문익황 닫히는 소리가 마음을 후렸다. 아이들도 차갑게 돌아섰다. 아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민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혼자 남은 집에서 민호는 무너져 내렸다. 투자 사기로 돈을 잃었고 친구는 병원에 누워있고 가족은 떠났다. 내가 뭘 한 거지?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모든 게 망했어.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철수 어르신도 회복할 거고 사모님도 돌아오실 거예요. 준혁이 위로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꺾여 있었다. 준혁아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어. 너는 젊으니까 다른 일 찾아.
어르신, 진짜 고마웠어. 너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 며칠 동안 민호는 집에만 있었다. 사업도 중단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철수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철수가 의식을 찾았어요. 민호 씨를 찾고 있어요. 병원으로 달려간 민호에게 철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우리 사업 어떻게 됐어? 걱정하지 마. 네가 빨리 나으면 돼. 미안해, 내가 쓰러져서. 철수가 죄송해했다.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민호는 울컥했다. 자신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포기할 거야? 철수의 물음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친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과연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철수가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배달은 할 수 없었지만 사무실에서라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민호는 망설였다. 가족도 떠나고 돈도 잃었는데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준혁이 찾아왔다. 어르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함께 만든 거잖아요. 준혁아, 현실을 봐. 투자금도 날렸고 가족들도 반대하고.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르쳐준 게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저도 배웠거든요. 준혁의 말에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나라에 이런 걸 해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세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엔 더 작게, 더 신중하게. 투자는 받지 않고 자체의 자금으로만. 배달 범위도 줄이고 메뉴도 간소화했다.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가자. 민호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이었다. 몇 달 후 작지만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한 달에 각자 100만 원 정도씩 나눠 가질 수 있게 됐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해냈네! 철수가 기뻐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민호도 미소 지었다. 영숙이 돌아왔다. 당신이 정말 달라졌네? 영숙이 말했다. 어떻게? 예전엔 회사 일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 생기가 있어. 힘들어도 즐거워하는 것 같고.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민호가 대답했다. 무리하지만 말고 건강하게. 돈보다는 건강이 중요해. 명숙의 격려가 고마웠다. 아이들도 반응이 달라졌다. 아빠 대단해요. 저희도 창업하고 싶어질 정도예요. 지은이 말했다. 그래? 그럼 나중에 같이 해볼까? 민호가 농담했다. 진짜요? 아빠가 젊은 사람들 감각을 많이 배우셨네요. 성민도 인정했다.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니 더욱 힘이 났다. 어느 저녁 세 사람과 준혁은 작은 가게 앞에서 건배를 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다니. 철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 정원의 배신도 투자 사기도 가족들의 반대도 모두 지나간 일이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많이 배웠고요. 준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도 네 덕분에 젊어졌어. 앞으로도 함께하자.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이 막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꿈을 꾸는 데는 늦지 않았다. 황혼이 지나면 또 다른 새벽이 올 테니까. 지금까지 드라마 힐링극장에서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희망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인생의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